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얼마 전에 나이롱 환자라고 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하시던 분들 불송치 결정을 받았잖아요. 요즘 이런 보험 사기 건으로 문의 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과연 어디까지가 이 보험 사기 관련해서 필요한 치료이고 어디서부터는 보험 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의뢰인은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은 보험 사기 의심 받는 금액이 1억 원 정도 되고 다른 한 분은 2억 원 정도 되는 분들이셨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보험 사기 혐의가 간단한 건 아닙니다. 예,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는 입원한 기간도 오래되고 또 수술을 받은 이력도 여러 번 있어서 또 금액도 상당히 컸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특히 경찰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원한 기간 동안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외출도 잦고 외박도 하고 이런 점들로 볼 때 아무래도 과다 입원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건 어떻게 처리했나요? 네, 일단은요, 제가 의뢰인의 진료 내역을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수술을 여러 번 받은 거는 맞지만 입원한 기간도 필요를 넘어서 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그러면 이 외출을 하거나 이런 건 또 어떻게 소명했죠? 좀 어려웠는데요. 아무래도 입원이 길어지다 보게 되면 몸이 힘들 수밖에 없고 또 여럿이 병실을 같이 사용하다 보면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용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 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좀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 가져오거나 씻고 온 적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경찰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건 이런 변명을 경찰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거겠죠. 네, 물론 처음엔 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병원 다인실 현황도 보여드리고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도 보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과잉진료가 아니다 이런 점들을 입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의뢰인이 과잉 진료가 아니라고 경찰에서 판단했고 보험 사기가 아닌 것으로 경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험 사기 사건을 좀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절대 그럴 만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일단 보험사에서 고소 내지 고발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건 자체를 변호사가 검토를 한 거고 그러다 보게 되면 증거가 탄탄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는 법률에 있어서 전문가인데 나는 전혀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내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보험 사기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것뿐 아니라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보험사에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보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혐의를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받은 돈뿐만이 아니라 보험사가 지출한 모든 돈을 의미하는 거라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금전적인 손해가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 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